안녕하세요. 김만입니다. 위클리 리포트 3월 1주차 부동산 시장 동향과 3월 1주차 부동산 시장 이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주간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3월 4일 기준입니다. 3월 1주차죠. 하락, 매매 시장부터 볼 텐데요. 하락은 그냥 동결 상태입니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지난주하고 똑같죠. 2주 전에도 전국이 마이너스 0.05, 지난주도 마이너스 0.05, 이번 주도 마이너스 0.05 똑같습니다. 수도권은 마이너스 0.04, 3주째 지금 동일한 상황이고요. 지방은 살짝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폭이 확대가 됐는데요.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6, 0.01%포인트 살짝 하락폭이 확대가 됐고요. 서울은 뭐 또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0.02, 이번 주도 마이너스 0.02 그냥 멈춰 있습니다.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고 크게 반등하지도 않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전세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전세는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전세는요. 전국은 0.02에서 0.03, 0.01%포인트 살짝 증가를 했고요. 수도권은 0.06에서 0.08, 0.02%포인트 상승폭이 확대가 됐고,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은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3, 오히려 0.01%포인트 하락폭이 확대가 됐지만, 서울은 0.05에서 0.08 더 커졌습니다. 자, 이렇게 수도권 지역들 전세가 강세인 이유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매매 수요가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빌라 오피스텔에 불안한 사람들이 또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대신 입주 물량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 가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5년 정도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1년간 흐름은 제가 뭐 매주 보는데 뭐 똑같습니다. 자, 작년에 많이 떨어졌다가 작년 초에 금리가 오르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떨어졌죠. 2023년 작년부터 이제 회복을 해서 파란색이 매매, 빨간색이 전세인데 회복을 해서 작년 6월 이후에 상승 전환했고요. 상승 전환했다가 작년 추석 이후에 다시 또 하락 전환했죠. 매매 같은 경우는 그때 하락 전환했고, 그렇습니다. 매매는 하락 전환했고, 전세는 지금 뭐 근근히 최근 상황 보면 어떻습니까? 매매, 파란색 매매는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보합, 전세는 위로 살짝 상승해서 이렇게 보합 흐름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한번 볼게요. 전국. 노란색이 보합입니다. 노란색이 보합이고요. 빨간색이 큰 폭의 상승, 파란색이 큰 폭의 하락인데 노란색이니까 뭐 마이너스 0.25 초과해서 0.25 미만이니까 뭐 전반적으로 보합입니다. 보합 중에 눈에 띄는 지역이 있죠. 지난주에 이어 강원도입니다. 플러스,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인데 유일하게 강원도만 지금 오른쪽에 나 혼자 산다. 강원도 혼자 살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다 하락인데 하락이 큰 지역이 어딜까? 대구 마이너스 0.15, 부산 마이너스 0.11, 세종 마이너스 0.14 대표적인 하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곳들은 이제 서울이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광주, 전북 뭐 이런 지역들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다. 지방 중에서 울산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강원도만 상승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왜 상승이냐 그러면 아마 GTX의 힘인 것 같습니다. GTX-B가 춘천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발표가 있었고 GTX-D는 원주까지 연장이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가 이제 개발 호재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래 걸립니다. 기본 노선이 GTX-B는 2030년 예정이고요. 예정에서 2030년 예정이고 여기서 연장은 또 2035년 넘어가야 되는데 계획은 계획이고 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 조사 지역이 176개인데 상승 지역은
28개에서 26개로 2개가 더, 마이너스 2개, 2개가 더 줄어들었고요. 하락 지역은 1개가 늘어났습니다. 플러스 1, 1개가 더 늘어났고, 보합도 1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수도권, 지방 좀 차이가 벌어진다. 매매 전세 벌어진다. 양극화가 매매 전세 시장, 수도권 지방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은요, 마이너스 0.02, 마이너스 0.02, 매매는 똑같은데, 선호단지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는 있는데, 여전히 관망세고요. 지역, 단지별로 상승, 하락, 혼조세입니다.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하락세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 구별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서초구 마이너스 0.04에서 0% 이제 고압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초구 0.04%포인트 정도 회복을 했다. 강남은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1, 송파는 0.01에서 0.03. 강남 상구가 다 하락폭이 축소가 되고 상승이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죠. 용산은 0% 고압에서 마이너스 0.01, 살짝 하락폭이 확대가 됐고요. 노원도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3. 강남 상구가 좀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한번 볼게요. 인천은 0.03 마이너스 0.03 동일한데 서구 연수구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미추홀구 중구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요 마이너스 0.06 똑같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용인 처인구, 포천시가 상승으로 나왔고요. 안양 동안구, 광명시, 파주시, 안성시가 하락을 주도하는 모양새입니다. 전국 한번 볼까요? 음, 지방 광역시. 광역시 대전이 이번 주가 마이너스 0.04%포인트 하락폭이 확대가 됐는데, 대전이 잘 버티고 있었는데, 0.01, 0.02 마이너스 잘 버텼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0.06으로 하락폭이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다음 주 흐름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종은 마이너스 0.2,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 마이너스 0.14, 그나마 0.06%포인트 하락폭이 축소가 됐지만, 마이너스 0.14는 여전히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부산은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01, 대구는 마이너스 0.13에서 마이너스 0.05, 전국에서 세종, 부산, 대구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3, 광주는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3, 뭐 전반적으로 하락 고압을 유지하고 있고 세종, 대구, 부산은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세종은 일시적으로 공급이 좀 많아서 일시적인 영향으로 보여지고요. 대구, 부산은 좀 고질적인 미분양 공급이 좀 많이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쉽게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이슈는요, 미분양 한번 볼게요. 주택 통계가 나왔는데 미분양이 2달 연속 증가했네요. 63,755호, 이게 1월 미분양이 12월 미분양 대비 2%가 증가했고요. 수도권은 1.3% 증가했는데 지방이 2.2% 증가했으니까 수도권보다는 지방 미분양이 더 많이 늘어났다. 수도권이 16%, 전체 미분양 63,755 중에 수도권이 16%, 지방이 84%이기 때문에 지방이 더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중공업 미분양,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다 지을 때까지 미분양이 소진이 안 된 겁니다. 보통 미분양이 발생을 하면 뭐 선물도 주고 옵션도 공짜를 해주고 뭐 분양가 할인도 해주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해서 미분양 소진에 노력을 하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입주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소진이 안 된 거죠. 이게 악성 미분양입니다. 자, 2, 3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미분양이 남아있다. 입지가 문제가 있거나 가격, 분양가가 지나치게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가격으로는 안 하겠다. 시장의 수요자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이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도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있다면 과감한 선택을 하는데 지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마진 위주로 현재 가격이 얼마나 경쟁력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분양가 가격이 좀 높았겠죠. 그래서 시장이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공업 미분양은 4.7%, 11,363호.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지금 건설사들 PF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이제 수요자 시장과 공급자 시장이 있는데, 수요자 시장은 뭐 집주인들이 급매로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합이지만, 공급자 시장, 시공사, 시행사 뭐 이런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보릿고개입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고금리에 이자 부담 늘어나죠. 금융권에서 또 PF 대출 연장도 안 해주죠. 미분양은 쌓이죠. 뭐 벌려놓던 사업지 분양을 하면 또 분양도 안 되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는 미분양이라도 지방 미분양이라도 빨리 좀 소진시켜 줄 수 있는, 정부는 취득세, 물론 지자체 지방세지만 취득세, 양도세 면제 혜택 주고, 금융권은 금리 좀 내려주고, 건설사들은 분양가 할인해줘서 3종 패키지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도움도 되면서 지방 미분양 미리미리 골든타임 있을 때 좀 해소해주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GTX 얘기 살짝 해보죠. GTX-A가 이제 개통이 임박했습니다. 롯데캐슬,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102제곱미터가 22억에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분양 면적으로 이제 환산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전용 84였다면 18억이 넘습니다. 천장 효과라고 아시나요? 이 해당 지역마다 다 계급이 있거든요. 더 높은 지역을 뛰어넘으면 오버슈팅, 과열이라고 하는데, 마포의 랜드마크 마레프,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17억 4천만 원에 최근 거래가 됐고요. 헬리오시티는 전용 84가 19억 8천만 원, 층수 좋은 층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같으면 전용 84라고 생각하고 동탄의 84를 18억 주고 사겠습니까? RF 17억 4천이나 헬리오시티 19억 8천 주고 사겠습니까? 저 같으면 서울 선택을 합니다. 왜? GTX 타고 서울 빨리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좋겠습니까? 서울도 그냥 뭐 외곽에 있는 서울이 아니라 마포나 송파에 있는 아파트하고 비교해 본다면 당연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동탄역 롯데캐슬이 오버슈팅 됐다는 느낌이 오시죠? 매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요. 전세는 현재 가치로 움직입니다. 기대감, 미래 가치. 근데 개통이 되고 나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전환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의 에너지가 상당히 소진이 되면서 오히려 보합 또는 살짝 하락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현재 가치는 개통이 되면 강해지기 때문에 전세는 오히려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참. 청약홈 개편 얘기도 또 해야겠네요. 하마터면 끝날 뻔했네. 청약홈이 3월 4일에서 3월 22일 개편이 됩니다. 3주간 쉬는데요. 그냥 쉬는 건 아니고 변경,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 중복 청약, 부부 둘 다 청약을 하면 부적격이 됐는데 둘 다 청약이 허용이 됩니다. 한 사람은 인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바뀌고요. 생애 최초 신혼 특공 시 배우자 혼인 전 소유주택 당첨 이력 배제를 해줍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해주고요.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에서 신생아 우선해줍니다. 공공은 신생아 특공 신설이 되는데 이런 내용을 반영해주기 위해서 3월 22일까지 청약홈 개편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청약홈이 열리면 원페를라 방배 6구역을 재개발한 원페를라 신반포 15차 원펜타스 이런 물량들이 아마 4월에 나오지 않을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